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마음을 비우고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법입니다. 어디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을 비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하는 분들 중에 정말 마음을 비운 분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보일 텐데 말입니다.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전투구, 진흙탕 개싸움을 일컫는 말인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이전투구라고 합니다. 3월 1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 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뒤에 새누리당 한진규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의사들이 파업이 시작됩니다. 오늘 1시 파업에는 예상을 벗어나 전국의 전공의들이 가담합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부른 사태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입장과 파업에 가담한 전공의 입장을 순차적으로 듣겠습니다. 베이징으로 가던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실종됐습니다. 사고냐 테러냐, 테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 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중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말레이시아 항공 추락사고 관련 내용이 좀 있습니다. 탑승자 2명 도난 여건 테러 가능성 이런 헤드라인이 있고, 또 사라진 보잉 777 위조 여권 승객 4명 타고 있었다. 이 점점 테러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죠. 예. 그리고 남재준 원장 간첩 증거 조작엔 면피성 변명만 이런 헤드라인이 있고요. 신의주 땅까지 중국에 파는 북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또 한국 칠레 FTA 10년 농민도 정부도 틀렸다. 조금 그 헤드라인들이 다양하네요. 예, 남재준 원장 헤드라인은 진보성 신문일 것이고, 또 신의주 땅까지 중국에 파는 북한, 이건 보수성 신문일 것이고, 예, 그건 한눈에 보이는군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사과를 하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정보원이 어젯밤에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국정원 발표문이라고 하는 자료를 배포를 했다 그래요. 최근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의 무리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사과한다.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내놨습니다. 아울러서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예,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국정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하는 것이죠. 네. 예,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7일 이 수사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말에 좀 체제를 정비했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이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에게 그 출입국 사무소 중국 쪽의 그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국정원 직원 한 명의 그 신원을 좀 특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 사람을 비롯해서 국정원 대공수사팀 관계자들 줄수안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요. 아무래도 이 국정원 직원이 김 씨에게 문서 위조를 좀 요구했는지 여부, 설령 요구하진 않았더라도 김 씨가 입수한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이걸 검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야권은 특검을 해야 한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죠. 네,
통합신당 공동신당 추진단장이죠. 민주당 김한길 대표하고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어저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자 처벌 및 특검 임명을 이제 요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일종의 정치공세다. 현재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으므로 해임이니 특검이니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의료계 집단휴직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김 대표하고 안 위원장이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 것도 함께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정부와 의협이 합의를 했다가 지금 의협이 깬 상태다. 지금 파업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협의체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대 의사를 피력을 했고요. 새누리당은 현재 의협이 집단휴진 즉시 철회를 하고 이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할 경우에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오늘 원래 휴진하는 것은 한시 파업인데 네. 이게 전공의가 참가 안 하기로 했다가 참가하기로 바꿨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의미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예, 오늘 하루 휴진에 이어서 24일부터 6일 동안 2차 집단 휴진도 이제 하기로 했죠. 필수 진료 인력을 포함해서 전면 휴진하겠다. 지금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오늘 그 전국 동네 병원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 응급실이라든가 중환자실 제외하고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2차 휴진 때부터 단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전국 58개 대형 종합병원 소속 전공의 17,000명도 오늘 진료 거부하기로 이렇게 한 상태라서 종합병원 진료에도 부분 차질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지방선거 구도가 사실상 여야 1대1 구도가 되면서 후보자 윤곽도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통합신당을 창당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겁니다. 어쨌든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중반에 전국 주도권을 놓칠 수 없다는 각오입니다. 야당은 지방선거 승리로 4년 뒤 정권 탈환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계산이죠. 뜨거워지는 지방선거, 오늘은 여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함진규 대변인입니다. 예, 먼저 김한길 안철수 신당 추진단장이 어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또 정부 공격이 있었어요. 국정원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특검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어제 논평도 냈습니다만. 예. 정치 공세 연장선상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제가 어제 그 내용을 보았는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이라는 기자회견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께서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논란에 대해서 특검을 제안하셨는데 지금 검찰 쪽에서 조사를 공식적인 수사 단계로 전환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자마자 마치 특검을 기다렸다는 듯이 요구하는 것은 우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저는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핵심이 간첩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핵심이 간첩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국가기관이 엉터리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검찰 수사에서 명확한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전부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문제 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방식을 놓고 당내 진통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새누리당 당규는 대의원 20%, 당원 30%, 이걸 이제 합해서 50%이고 국민선거인단 30%, 또 여론조사 20%, 이걸 합해서 민심이 50%인데 그런데 특정 후보가 당원을 장악해서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제주도 같은 데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이 5대5로 당원 50%, 크게 보면 국민 예. 50%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 참여 선거인단 경선이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원칙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심과 국민의 뜻이 심히 왜곡되는 그런 우려 지역이 좀 예외적으로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후보자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의원 50% 당원 대의원 20% 당원 20% 해가지고 총 50%인데 그 부분에 일부 후보자들이 이제 입당이라든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책임 당원 일반 당원을 입당을 하면서 수천 명 내지 수만 명씩 이렇게 입당을 시키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공정 경쟁을 하기가 좀 타 후보들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에 들어오면서 수천 명 내지 수만 명을 동시에 입당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바라는 공정한 그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타 후보들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좀 일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제주도가 이제 그 경우인데 우금민 지사가 입당을 하면서 이제 17,000명 지지자를 당원으로 또 입당시키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규를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또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당규는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당원 당규를 지난 거의 한 1년여 동안 손질을 해서 완전히 상향식 공천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그동안의 기득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내려놨기 때문에 아마 당원 당규는 전부 다 그런 경우까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최고의 의결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심이 심히 왜곡되는 그런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경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 합리적인 방안을 좀 타 후보와 고려해서 그런 것을 좀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략 공천을 하지 않고 상향식 공천만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 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광역단체장만 하더라도 당장 남경필 이제 경기도지사 어제 출마 선언하신 분 그리고 또 유정복 전 장관 이런 분들은 사실상 차출이라는 표현이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심이 작용했다는 말도 있고 차출이라는 말은 결국은 전략 공천과 같은 말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전략 공천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번 당원 단계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예. 모든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 공천 지역이라는 것으로서 저희들 용어를 다시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청와대에서 누굴 나가라 마라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차출론이라는 용어 자체도 저희 당에서는 그런 용어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판단해서 본인들이 또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당하면서까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나가는 것이지 누가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고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더라도, 남경필, 유정복, 김기현, 이런 분들이, 지방장관 선거에 나서게 되고, 특히 유정복 전 장관 같은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물론 덕담입니다만은, 예. 그렇더라도, 당심을 결정하는 대의원 투표라든가 당원 투표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론 추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타 후보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본인들이 지금 상향식의 어떤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어떤 특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런 것은 어떤 후보든 간에 통상적인 말씀이지 무슨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뭐 국민 그 참여 경선에 대해서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거는 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오늘 너무 자꾸 따지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후보 경선만 하더라도 이게 원래 당규대로 하면 뭐 그대로 그 공천 신청을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당 지도부가 공천 신청 마감일을 15일로 연기를 했거든요. 그건 김항식 전 총리를 배려했다. 이건 이혜훈 후보 지적대로 삼척동자도 좀 더 알 수 있는 건데 공당에서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 또 박심 논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반인들께서 그런 걸 잘 모르시는데요. 그게 뭐 김항식 전 총리 한 분을 배려해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지방선거에서 공천 신청서를 접수하는 서류가 총 24종이나 됩니다. 예. 우리 사회자께서 아시다시피 우선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열거를 해보면 범죄 경력 증명 서류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건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관한 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띄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신청일로부터 보통 3, 4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거에다가 세금 납부 체납증명 현황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세무서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재산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동주민센터 같은 데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정치 시인들의 경우는 의정활동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무슨 각종 서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정치 시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거 뭐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정도 그 기간을 줬었는데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정치 시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것을 15일까지로 연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면 무슨 김항식 전 총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전국 선거를 치르면서 그분 하나에 맞게 이렇게 한 것은 누가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상식적으로도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에서 후보들하고 그저께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 유지를 하는 대신에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사실 우리가 기초의회 후보자들을 유권자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정당 공천을 하는데 나오는 경선 후보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알고 상향식으로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당협위원장들 입맛대로 다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지방의원을 좀 해봤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7종류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수십 명이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움직이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께서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어떤 후보가 어떤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 한 유권자 여러분께 우리들이 다 그런 것을 걸러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거 규정이 돼 있어서 정말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원천적으로 중립 의무를 규정해 놨기 때문에 경선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하면은 향후 10년 동안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었습니다.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비행기 시간에 따라 비즈니스 스케줄을 고치시겠습니까? 비즈니스 스케줄에 따라 비행기 시간을 고르시겠습니까? 한국의 스케줄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둘 다 놓칠 수 없는 당신에게 맞춰 편리하게. 대한항공 자카르타 주 10회 운항 4월 2일부터.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예,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지난주에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잠시 지나간 말씀 듣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사장님, 공장 이전은 항공 해상물류 이용해 주시는 김포 하군 제2산업단지 말인가? 예, 김포 한강로에 이어 제2 외곽 선안도로까지 완공되면 물류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산업단지입니다. 입체적 교통의 중심지 김포 하군 제2산업단지 문의 031-998-9488 3월 준공 즉시 입주 가능 김포도시공사.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에 세일. 컴퓨터, TV, 에어컨 기획 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혼수 고객에겐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의사들이 이미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예, 당초 정부는 이번 의사파업의 참여율과 호응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서 제2의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주말 현실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전국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의료대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의사파업을 둘러싼 의혹과 정부의 팽팽한 갈등 국면, 오늘의 양측 입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종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주 의협 측에서 총파업 결정한 뒤에 복지부에서는 실제 집단유진 참여율이 낮을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의료대란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도 일부 그 의료기관을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서울 지역이라든지 개원가의 참여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공의 같은 경우도 이번 파업에 있어서 그렇게 그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을 저희가 이미 한 달 전에 여러 가지 그 협의를 통해서 전공의들이 과도한 수련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들을 수련 시간을 그 상한제를 도입한다든가 당직을 과도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휴가나 휴무를 보장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이미 합의를 마쳤습니다. 예. 그 합의를 마쳐서 이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일요일 날 갑자기 전공의들이 의사협회에 모여가지고 대표들이 뭐 몇 시간 동안 논란을 벌인 끝에 요번 그 집단 추진이나 진료 거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저희는 정부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안다면 앞으로 그러한 설득 노력을 한다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부터 살펴봤다고 하지만 파업은 9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번 파업은 원래 전공의들이 참여를 하지 않겠다 이러다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기보다는 그전부터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에도 그랬지만 그 의료법상의 그 의사들한테 그 전문성을 인정해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 거부나 그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문을 닫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거는 뭐 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 위협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던 사항이고요. 정부에서 과거와 달리 이번에 뭐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런 차원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예, 방금 생명과 건강을 이제 담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의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이 파업의 가장 근본 원인을 저는 그런 시각에 있다고 봐요. 이 건강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장 의사들 하는 얘기는 일반 병원의 간호요원조차 제도로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건강보험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 인력의 적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간호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그 간호 인력 수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지금 간호 인력이 30-40% 더 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의사 숫자에 대해서는 의료계 또 반대를 합니다. 의사 숫자가 과잉돼 있다. 아니면 취약지나 공공 부분에 그 근무하려는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부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의 의사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 주장하시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신중하게 또 검토하고 또 공급이 더 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으로 또 늘리는 정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셨던 건강보험 제도가 잘못 운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건강보험 제도 관련해서 의사분들은 건강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진료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왜곡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보험이 적용되는 수가는 낮지만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의 수가가 많고 그런 비급여 부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 단체나 이런 측의 입장에서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거나 진료비를 인상하는 조치가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그 정책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가입자, 공급자, 그다음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나 과정을 거쳐서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예. 당장 의사들 파업이 24일 날 요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재입상 계획은 없는 겁니까? 지금 의사협회가 지난 2월 18일 날 의사협회에서 그 대표자를 파견해서 정부하고 그 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5차례 협의를 거쳐서 그 협의안을 만들었고 그걸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공동 발표를 하고 나서 잘못된 협의다 이렇게 그 협의 내용을 부정을 하고 파업하겠다 투표를 통해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내용이고요. 그 의사협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협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을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파업하는 거는 그 철회나 보류를 하고 다시 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의 장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예, 제가 짧게 의견을 하나만 더 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병원 찾는 환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의료기관들의 진료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에 이제 개원가가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한 30%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그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재 비대위원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병 언급학회 송명재입니다. 예. 네. 이 당초 전공의협회에서는 24일부터 엿새 동안 진행되는 원래 총파업하기 할 때 참여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한시 파업부터 동참하기로 한 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일단 저는 처음에는 3월 3일 날 의협 로드맵이 나오고 이제 실제로 3월 10일은 전공의 입장에서 이런 투쟁에 참여하기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3월 5일부터 이제 몇 개 병원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3월 6일인가 이제 정부 측에서 검찰이 총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 의국장 회의를 통해서 그런 심리들이 반영이 됐을 가능성도 있으면서 이제 10일날 투쟁을 가능하겠다라는 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3월 8일 회의 때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이건. 예, 결국은 이제 정부와 그 의협 간에 밀고 당기는데 이 전공의들도 결국은 가담을 하게 됐군요. 이 장시간 마라톤 회의, 그러니까 보도에는 5시간 이상 회의를 한 걸로 되어 있던데 이 내부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저희 3월 8일 날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실제로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는 의견은 없었고요. 어떻게 동참을 해야 된다는데 이견이 있었지만 한 6시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다 같이 합의를 해서 도출한 내용을 지금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그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휴진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그 전공의협의회 측에서는 아침 8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로 정했는데요. 그거는 시간은 병원별로 약간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씩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8시부터 6시까지 그 휴진을 하도록 되어 있군요. 이 전국 70여 개 병원에서 지금 전공의들이 1만 7천 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인원이 휴진에 참여하게 됩니까?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일하시고요. 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추사는 전공의가 이제 각 병원별로 숫자가 다르고 해서 그리고 병원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인력, 그냥 저희가 말하는 필수 인력이죠. 그런 것도 다르고 해서 추사는 약간 불분명합니다, 지금. 예, 사실 이게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필수 인력입니다. 의사들이 필수 인력이라고 하면서 중환자실이라든가 일부 인력들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같은 일반인들이 보면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필수 인력이죠. 어떻습니까? 선배 의사들도 그 가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선배 의사를 하면 어떤 의사들? 전공의 위에 그 위에 이 교수님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또 여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실제로 지금 병원별로 좀 입장이 달라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파업 동참에 대해서 각 병원의 병원장, 수련부장 또 각각 교수 등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파업에 그 지장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 제지를 하고 났으면 파업에 동참이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3월 8일 날 그런 논의도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 전공의 입장에서 잘못된 의료 제도를 국민들이 알아주십사 하고 저희가 이제 투쟁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요. 많은 선배 의사들과 교수님들도 격려해 주시는 병원도 있고 물론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병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전공의 한 명 개개인이 누군가 이제 피해를 본다면은 우리 전공의 전체가 이제 대응해 가기로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의사들이 이번에 파업에 나선 것은 물론 명분은 여러 가지를 많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저희들이 보기로는 기본적으로 의료수가 문제 아니냐.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11년 만에 의사가 돼서 개원을 했는데 개원하고 보니까 이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하다. 망하는 의사들도 많이 나온다. 이런 대우 받고 어떻게 의사 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예. 저희 이제 전공의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의료보험 제도로는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진료, 그러니까 올바른 진료라고 일단 생각을 할게요. 그것들을 행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삭감이 되고 이제 보험상으로 문제가 돼서 약을 쓸 수 없고 처치를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많은 전공의들이 이번이 투쟁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송 비대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있겠지만 이 의사들이 파업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다. 이런 지적이 이제 계속 언론에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정부에서 특히 국무총리가 하시는 말씀도 똑같은 얘기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은 좀 의아합니다. 이 의사들까지 파업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국민을 설득시키겠습니까? 실제로 저희는 전공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파업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국민들이 이런 올바르지 못한 의료 제도 속에서 올바른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투쟁을 시작한 거고, 실제로 오늘도 저희가 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쟁을 하는데, 투쟁 때 저희가 그냥 가만히 투쟁을 하고 집회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국민을 생각한다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단체로 헌혈을 하는가, 아니면 지금 병원별로 이제 환자 증례 토의, 세미나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로 헌혈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의견을 구할 것이, 이번에 의사들이 원격 진료를 이제 대단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원격 진료가 일반 개원이들 뭐 이런 이 진료 숫자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은 될 것입니다만은 또 그리고 원격 진료가 이 제대로 된 진료가 아닌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쉽게 말하면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도서백지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원격 진료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 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냥 원격 진료 차원에서는 저희는 의학을 공부할 때 이제 보고 듣고 이제 느낀다 이렇게 하면서 진료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치진, 촉진, 타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청진부하고 이렇게 신체 검진을 통해서 진료를 하게 돼 있는데 원격 진료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협 측에서 물론 저희 전공의 측에서 원격 진료를 무조건 반대를 한다. 그게 아닙니다. 시범 사업 후 이제 만약에 차질이 없을 때 시행을 해야 된다. 만성 질환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 측에서는 지금 선 입법 후 그다음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시범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반대하시는 게 아니군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시범 사업을 해서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전문 의료인이 판단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중견병원 이상의 영리자 법인을 두는 문제는 이 전공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리법인도 실제로 전공의 차원의 저희 협의회 회의를 할 때 거론이 됐었는데, 영리법인 의료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사 측 입장 못지않게 정부 입장이 이제 몹시 강경한데요.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국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들도 다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건강이 문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후배 의사들 입장에서 정부 측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 파업이 처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첫 번째로 정부 측에서 이러한 좋지 못한 제도들이 잘못됐다는 걸 일단 인식을 하고 이제 의료 정책을 펼칠 때 한 번만이라도 이제 의료를 시행하는 의사들에게 조언을 좀 구하는 입장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저희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핵심적인 질문을 끝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 가장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걸 말씀하신지 지금 제가 아니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왜 먼저 이것만은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지나친 삭감제도가 아닐까 전공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삭감제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환자를 위해서 처치를 하거나 그다음 약을 써도 실제로 심평원 측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합니다. 하지만 심평원에서는 많은 그냥 지침서로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예. 환자를 직접 본 의사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 전공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행할 수 없는 약과 그다음에 의료 처치가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재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이 지난 주말 대형 이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승무원 12명 포함해서 239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보행기가 이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가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어젯밤에 추락한 기체 잔해가 일부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사고 이틀째 해상수색에서 베트남 해군 당국이 비행기 문으로 보이는 그 추락한 기체의 잔해로 보이는 부유물을 사고 해역 인근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고 원인을 밝히려는 수사가 진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사고 여객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8일 오전 1시 30분쯤 베트남 비행정보구역 진입을 앞두고 남중국해 해상에서 통신이 두절된 데 이어 레이더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여객기에는 중국인 153명을 포함해 14개 국적자 227명과 승무원 12명 등 총 239명이 탑승했습니다.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레이더 기록에서는요, 항공기가 항로에서 벗어나 방향을 돌리려 한 징후가 포착됐는데요. 이 사고 직전에 이례적으로 구조 신호도 못 보내고 또 승객의 최소 2명이 도난 요건을 소지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고 원인이 테러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체의 결함이나 조종사 실수의 과실,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 말레이시아의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이 급파돼 테러 가능성을 수사 중이고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중국 당국은 지난 1일 쿤밍 테러와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국가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상황도 악화되고 있군요. 이 러시아의 크림 합병 시도가 가시화되면서 서방과 러시아 간의 군사 대결을 불사한다는 그런 발언이 쏟아지고 있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크림반도 합병은 외교적 해법을 봉쇄하는 것이라면서 경고했습니다. 또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은 미 P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토 동맹국들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이 오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면서 군사 개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는 격분하고 있는데요. 아르세니 야체누크 총리는 크림은 우리의 땅이며 한치도 내줄 수 없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번 주 미국으로 날아가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서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해서 근거 없는 위협을 한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 감축 프로그램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크림반도에선 무장병력을 실은 군용 트럭 수십 대가 심페로폴 북부의 러시아 공군기지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반도 전체가 군사적 긴장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리비아에서는 북한 인공기를 개양한 유조선이 반군이 수출하는 원유를 선적하는 게 목격됐다고 그러죠? 리비아 국영석유공사에 따르면은 현지 시간 8일 밤 북한 인공기를 개양한 유조선 모닝글로리호가 리비아 동부 에스시데르항에서 원유를 선적했습니다. 이 항구는 반군이 장악한 지역으로서 모닝글로리호는 이 리비아 정부의 폭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반군이 수출한 원유를 선적했습니다.
그런데 인공기를 달았다고 해서 북한 선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외신들이 전했는데요.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소유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우디 측은 이 유조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유조선의 국적은 여전히 명확치 않은 상태입니다. 리비아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민중봉기로 물러난 뒤에 반정부 무장 세력이 대거 군벌로 변질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군이 이렇게 북한으로 추정되는 유조선의 원유 수출을 막지 못한다면 국가 재정에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반군을 통제하기 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복잡한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예, 출발 사진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